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신병이 썩은 귤 상자론 이론처럼 퍼지는 중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정신병은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면 기사를 보면 과거와 달리 요즘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주별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이 썩은 귤 상자 이론처럼 퍼지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귤들이 썩어가는 중이다. 퍼지는 건 현재 99%까지 완료되었고 이제 하나하나 썩어가는 걸 기다리는 타이밍이다. 역겹네. 스스로 무너지리라 라는 글입니다. 최근 아마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수업에 배제되어서 짜증난다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범죄를 저질렀죠.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는 경북 구미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몇 개월 지난 이후에 자신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전 사건 이후에 늦게서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사건은 2024년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여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교사들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탓을 합니다. 정신병 교사가 양산한 거는 학부모 책임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들 커뮤니티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물론 문제 있는 학부모 있죠. 주로 이제 엄마들이 극성인데 82년 김지영 엄마들이 주로 극성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하면은요, 교사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속 연수가 교사가 매우 깁니다. 거의 1등 수준이에요. 제일 긴 걸로. 그리고 수명도 깁니다. 정신적, 유체적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신적, 유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쪽은요, 빨리 근속 연수도 짧고 빨리 수명도 짧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평균 수명이 짧은 게 소방직, 그 다음에 경찰이에요. 교사 쪽이 제일 깁니다. 교육 쪽이. 즉 제가 볼 때는 본인들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요초 집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더 요초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남자 선생님이 많았지만 요즘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설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상한 사건들,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우울증 진료 인원을 보면 중장년 여자가 상위권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갑자기 젊은 여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증가폭만 보더라도 2030 여자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20대 여자의 경우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에서 2022년 여기를 비교해보면 110.65%, 고작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까 주갤러분이 주장한 것처럼 이게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는 전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현상으로 썩은 귤 상자 이론처럼 퍼져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썩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귤들이 지금 퍼진 상태고 이로 인한 결과물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요. 이제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유병률이라든가 불안장애 유병률 이런 걸 보면 미혼 여자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요즘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병에 걸린 여자들이 급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금방 개선될 거냐? 개선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오늘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만남, 여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금요일이고 그래서 아마 숙박 쪽에 예약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가격도 뭐 별 차이 없고 빈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여 안 사요 운동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는 여자들이 급증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더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 얘들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면 진료를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가는 거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야 사실 펜스를 치면 되는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거는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뭔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는 엄청나게 줄었지만 교사들은 구조조정 안 했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 저는 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국가가 나서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